자, 지금부터 이 전기 정보기기의 마지막 단계 법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 법률. 자, 전기통신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통신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제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전기통신 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 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이 효율화라는 것은 활용하는,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즉 활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사용의 정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따라서 전기통신 기본계획에 속하는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자주 읽고 해서 기억하시고, 전기통신 공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사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 이 매개라는 것은 연결, 그런 뜻입니다. 연결을 시켜준다. 매개하거나 연결시켜주거나 연결.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기통신 영무라고 합니다. 영무 그러면 서비스, 즉 전기통신 서비스, 이런 것을 전기통신 영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을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지금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전기통신. 그러면 전기통신 설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전기통신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즉 정의 그러면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전기통신 사업은 전기통신 영무, 즉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원, 문자, 음향, 소리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전기통신 영무, 즉 전기통신 서비스는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연결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답은 3번인데, 자가 전기통신 설비는 일반인이 공공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다. 여기서 자가 전기통신 사업은 자기 혼자서 실험용으로 만드는 그러한 통신을 자가 통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통신 기본법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 목적. 이 전기통신사업을 왜 만들었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사업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전기통신사업의 수익을 증대한다. 이 수익을 증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영무, 전기통신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편적 영무, 보편적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편적 영무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7번 보편적 영무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은 고려사항 그러면 참고사항, 고려사항, 이것은 반드시 생각할 거, 고려사항.
이 보편적 서비스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보급이 얼마나 되느냐, 보급 정도, 그 다음 공공의 이익과 안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공공복리의 증진,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발생되도록 하는 그런 증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사업의 구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맞는 것은 별정통신, 기관통신, 부가통신사업,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별정통신, 기관통신, 부가통신, 세 가지를 전기통신 사업의 구분이다. 그 다음 전기통신 회선의 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영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간통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별정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서 제일 힘든 것은 허가이고, 그 다음에 등록이고, 그 다음에 신고, 이 정도가 약한 겁니다.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때 별정통신 사업을 적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부가통신 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자, 위에는 별정통신, 지금은 부가통신,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는 좀 약한 거고 등록은 조금 강한 겁니다. 별정통신은 등록, 부가통신은 신고. 그 다음 기간통신 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요금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용 조건을 명시한 걸 우리가 이용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용약관이다. 여러분도 핸드폰 개통할 때 이런 이용약관을 보시고 아마 핸드폰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누구누구는 전기통신 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경쟁을 하게 되면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 전기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 영무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기통신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엇에 적합하게,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그 다음에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통신 서비스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막을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통신이라는 건 급한 통신, 그런 뜻이 됩니다. 급한 통신, 이런 것은 막으면 안 되죠. 급한 통신을 할 때 이거는 막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영무 서비스의 내용이 아닌 것은 보편적 서비스,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저궤도 위성통신은 인공위성이 하는 것이므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정보통신 법률에 대한 문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정보 등을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설비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 설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 발주자 그러면 주문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문을 내는 사람, 주문자, 공사를 도급받다. 도급이란 말은 주문받다. 주문자로부터 주문받은, 뭐 좀 해달라. 그리고 주문을 받았다. 오더를 받았다. 그런 말도 하죠. 오더를 받은 그런 공사업자를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수급인, 받았다. 이런 말이죠. 뭘 받아요? 주문을 받았다. 수급인. 그 다음 전기통신공사업법상 B칸에 들어갈 말은 감리원은 뭐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공사를 감리해야 된다. 감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감시하는 곳은 설계 도서를 가지고 감시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설계 도서를 가지고 감리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전기통신공사업법상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해야 됩니까? 용역업자. 용역업자라는 것은 주문을 받은 사람, 용역업자에게 발주해야 됩니다. 발주자는 누구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가? 용역업자. 그 다음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속하지 않은 것. 나는 전기통신공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등록해야 되는가?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 장비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준비하는 것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사무실, 자본금, 기술 능력입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공사업법상 빈칸에 들어갈 것. 발주업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된다. 줘야 된다 이거죠. 주문을 해야 한다 이거죠. 발주업자는 공사를 공사업자한테 도급해야 된다. 도급. 그 다음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공사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한테 하도급, 이것은 재주문이 되겠습니다. 재주문을 하거나 하수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한테 다시 하도급, 다시 주문을 할 때 공사의 누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된다. 발주자. 답은 발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9번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또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의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사태, 침해사고라고 합니다. 침해사고. 전기통신 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돈벌이, 영리라는 것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용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매개하는 자,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것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요 영리란 말을 잘 기억하시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한다는 말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11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라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무, 꼭 해야 될 것, 아닌 것은 전기통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 이용 능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용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 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사회 기반을 조성하거나 시책을 마련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 능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잘 쓸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고 또 어느 정도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이거는 각 개인이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건전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지 불필요한 정보나 어떤 음해한 정보를 보내면 결국 개인한테 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누구누구는 국내 산업, 경제, 과학기술 등 중요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누가? 정부가. 그 다음 정보통신 사업자 외에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 전기통신공사업자는 이거는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업체들이 되겠지만 이외의 자 그랬으면 이것은 실험국의 무선 설비,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자라는 말은 꼭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무나,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험국 같은 거, 이건 단순하게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송통신 법률,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은 무엇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가? 대통령령. 두 번째,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협회. 그 다음에 다수의 전기통신을 제어하고 조절해주고 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환기란 말이 있고, 부대 설비로 정의되어지는 것은 교환기가 있으니까 교환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방송통신을 위해 개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또는 구성된 방송통신 설비 집합체로 정의되는 것을 방송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전원을 공급한다. 전원 설비가 아닌 것은, 전원 설비 그러면 축전기, 정류기, 그 다음에 수변전 장치, 자기 스스로 만들어 쓰는 이런 장치를 수변전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환기는 전원 장비가 아니고, 전원 설비가 아니고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장비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 콘텐츠를 변환, 재생,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 단국 장치, 끊고 연결하는 장치, 중계 장치, 연결하는 장치, 다중화 장치, 분배 장치 등과 그 부대 시설은 뭐라고 합니까? 전송 설비라고 한다.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장비다. 다음 7번, 방송통신 설비가 다른 방송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 건설과 보존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러면 분계점이 됩니다. 경계선을 정한다. 분계점. 그 다음 8번, 선로 설비의 회선 상호 간의 회선과 대지 간의 회선의 심선 상호 간 절연 저항은 직류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몇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의 선이 있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 그러면 여기 있는 선과 요 사이에, 땅 사이에 일정한 이 저항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서 몇 메가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10메가옴이라고 합니다. 10메가옴. 그 다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마련했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 실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정보화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에 해당이 되고, 정보통신기술에 첨단화는 이거는 기술 쪽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정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송수신이 가능하게 한 고속 대용량 정보통신망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 설비 이용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를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 4번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정보가 망가지거나 변조되거나 유출, 빠져나가거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마련한 것을 정보보호라고 한다. 정보보호. 그 다음에 국가정보화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5년이란 말 잘 기억하시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주체, 누가 이것을 만드느냐? 정부가 만든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술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몇 년마다? 위에서 나왔죠? 5년마다.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으로 위치해 있는 분을 국무총리라고 합니다. 이상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